에너지 안보가 부각이 되면서 신재생주가 하락 장소도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항상 하락장에서 뭘 알려드렸냐면 그래도 태양광 풍력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잘 버텨주고 있었고, 물론 이제 그 태양광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실제로 어렵다고는 해요. 그래도 역시나 태양광 풍력주들이 시장 급락할 때도 굉장히 잘 선방해줬어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있었고, 전혀 그죠? 풍력 관련주들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섹터 정도를 좀 자세히 보는데, 아까 어떤 멤버님이 이제 혹시 식스지는 버리셨나요? 그래가지고 이따 식스지를 잠깐 볼 거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태양광 관련주를 볼 건데, 우리가 보통 SDM부터 LX 일렉트릭까지 쭉 제가 거놨죠. 물론 지금 사실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있던 친환경 에너지 쪽에 정부 쪽에서도 아마 많이 투자를 해주는, 좀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고, 우리나라 원전도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신경을 쓰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좋았죠. 자, 하락장에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ETF 한 달 수익률 20%. 그만큼 친환경 관련 섹터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종목들도 역시나 굉장히 강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SDN 같은 친구들이 지금이 낮다고 보긴 힘든데 사실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SDN을 볼 때가 여기였거든요. 그죠? 이제 낮은 위치에서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찍었어요. 목표가 근처를 찍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5개월선이 올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맞추는 건 없어요. 맞추는 사람은 없지만 앞으로도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SDN 같은 경우도 추세를 유지해서 계속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바로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방어를 잘해줬다는 얘기는 시장이 살아날 때도 당연히 좋게 흘러갈 수 있고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제가 60주선, 보통 수급주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60주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애인데, 일봉에서는 61선, LG엘로비전이 LG가 그 전기차 충전에 투자한다고 해서 급등을 했는데 딱 요거 맞고 떨어졌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주봉에서는 60주선이죠. 60주선을 뚫고 안착해주면 더 강하고, 깬다면 의미가 없고, 밑에 있으면 이 자리가 첫 번째 목표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줘요. 또 하나가 이제 60개월선인데 어떤 친구들인지 60개월선을 뚫어주고 안착해주면 그냥 날아가고 깨면 안 되겠죠. 깨지만 않으면 그 위에서 논다. 그러니까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거꾸로다가 밑에서 떴을 때 60개월선을 못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친구가 LG 헬로비전이에요. LG 헬로비전을 보면 저도 참 60개월선을 누가 치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월봉에서 60개월선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파란 거. 이때가 4월 달이에요. 이거 못 뚫고 떨어졌고 5월 달에도 60개월선 못 뚫고 떨어졌고 그죠? 이번 달도 저거를 그렇게 못 들어가도 익절 안 했어요. 우리 멤버들 제가 익절 안 시켰는데 멤버들 하실 분들은 하셨겠지만 익절을 안 했더니 결국은 이 대바닥이 와가지고 이제 반등해 준 거거든요. 오늘 꽤 많이 올라갔다. 20%. 정확히 60일선 맞고 떨어졌어요. 이 파란 게 60일선이거든요. 기가 막혀 있죠. 61선, 60선, 60개월선은 정말로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많이 뛰어도 60선이겠죠. 그죠? 근데 뚫어졌으면 안착하고 뛰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깨면 많이 밀려요. GS글로벌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전혀 60개선 해소를 안 하고 있죠. 예전에 뛸 때도 60개선 돌파해주고 다시 날아간 거고 역시나 이번 때 떨어질 때도 그렇게 주식이 급락해도 60개선을 깨지 않고 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재룡전기를 좀 보면 LG 헬로비전도 그렇지만 재룡전기도 저 60개선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헤매는 거거든요. 이 친구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한 번도 안 밀렸는데 자 60개선 못 뚫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진짜 강해지려면 GS글로벌처럼 60개선을 뚫고 안착해져야 더 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깨면 다시 밑으로 많이 밀려요. 대신 수급개선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60개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SDN은 그런 자리를 다 뚫었다는 얘기죠. 60개선 다 뚫어주고 단지 주봉에서 다시 밀렸을 때 절대 60주선 수급주선을 깨면 안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잘 올라가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고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은데 진짜 내가 이 친구를 투자해서 단기를 하겠다 이러면 최소한 이전 저점인 6월 24일에 생긴 저점이죠. 2420원대를 깨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를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자, S에너지도 이제 제가 240에서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도 많이 올라왔어요. 짧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S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를 이때 좀 보고 있었는데
이날 25%, 이날도 27%, 이날은 상한가. 그러니까 저점이 이 당시에 저점이 거의 3,500원이었는데 6,800원, 80%가 순간 뛰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역시나 SD랑 똑같아요. 바닥에서 탈출형이죠. 탈출형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닥형이 됐냐면 그만큼 태양광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정부 지원책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많이 살아난 거예요. 앞으로도 역시나 S에너지 같은 친구들도 절대 5개월선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봉 같은 데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SDR하고 똑같이 6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차라리 여기까지 오면 매수하기가 좋아요. 많아가지고 지금 막상 들어가기 힘든데 역시나 똑같이 이전 저점 딱 간단해요. 내가 단기를 하겠다. 신재생 우리가 중장기 여기서 들어가 있으니까 단기를 하겠다. 그럼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GNC 에너지인데 GNC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 발전소 이제 뭐 그런 이제 발전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태양광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 코로나 때 여기가 코로나 때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저점이 여기인데 딱 여기 찍었어요. 앞으로 이런 자리까지는 안 깨야 되고 더 밀려도 GNC 에너지의 재무 구조를 제가 봤는데 뭐 영업이익의 그 시총에 비해서 매출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꽤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뭐 전혀 그죠? 잘 반등해주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반동폭이 약하긴 한데 이전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올 수는 있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간단하게 일봉에서 일단은 5일선 훼손 안 해야 돼요. 내가 GNC 에너지를 단기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꽤 끼가 있어요. 앞전에 보면 거래량이 잘 터져 들어와 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게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순간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급락한 것 뿐이니까 반드시 이런 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도 와요. 사실 이 친구도 이런 데서 차익 실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줄 몰라가지고 변동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쨌거나 다시 저런 자리들까지 최소한 이런 자리들까지 냈을 때 내가 수익이 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나가면 되겠죠. 그죠? 또 추가 매수해주고 이러면 자금 관리만 돼 있으면 역시나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지에논 에너지를 볼게요. 지에논 에너지 매각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5개월선 깨면서 위험했다가 지금 다행히 회복해주고 있고 사실은 GNC 에너지보다는 월봉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위험한 자리를 벗어났고 주봉에서도 제가 선 하나 거놨거든요. 이제 월봉이 좀 애매하면 우리가 주봉을 보면 되는데 항상 알려드렸듯이 변곡점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월봉에서는 5개월선 기준이고 주봉에서는 5주선 기준을 하는데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가 되죠. 뚫어주고 안착감도 강하고 뚫어줄 때 항상 막혀요. 굉장히 힘들게 뚫는다고. 마찬가지로 깰 때도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아야지 이걸 지켜주는 지지선이 되는데 이러한 지지선을 갖고 있었던 게 지에논 에너지죠. 잘 지켜주고 있었고 오늘도 크게 좀 반등해줬습니다. 이 친구도 매각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전에 뭐 거래량도 터지고 좀 끼가 있어가지고 역시나 급등하거나 반등해주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도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아 보이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뭐 지금 급락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에 진입한 시점이 중요하죠. 현대리솔은 여기. 우리가 이제 제시하고 이 정도쯤에서 봐야 우리가 이 종목을 잘 봐야 되지 않나 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무너진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딱 20개월의 변곡점이죠. 여기는 깨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안 깼죠. 시장 오히려도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일단 5주선을 좀 깨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식이 5주선을 깨게 되면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이것도 저점이죠. 3만원대. 꽃가창이 절대 3만원대, 2만원대로 바뀌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잘 보고 계시고. 자, 일봉에서도 잘 안 밀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태양광 관련해서 내가 현대에서는 투자하고 싶다. 최소한 이전 저점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데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가 신성이엔지인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전혀 높지 않아요. 뭐,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최고점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샀을 때 왜 바닥이냐? 지금 아까 알려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이런 친구들이 적자도 심하고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을 때, 중국처럼 정부에서 지원해줬을 때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미리미리 주가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앞으로, 물론 5개월선 깨면 위험해요. 그래서 5개월선을 깨지 않는 선상, 20개월선까지 근처에서는
이렇게 분할로 잘 모아놓으면 이 친구도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가 있고, 한번 급등을 했어요. 그죠? 신성인지를 제가 이때인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 눌림목이 들어가고 다시 돌아나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역시나 앞으로 신성이엔지도 나쁘기보다는 좋게 잘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신성이엔지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도 이제 동물바이오 관련주이자 태양광 관련주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태양광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완벽하게 태양광 관련주로 엮인 그렇지만 그래도 태양광 관련주로 움직이면 잘 움직여요. 자, 5개월 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이제 그 주봉을 잘 봐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급주선으로 알려준 선 깼죠. 이 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번 주부터 무조건 시선이 올려놔야 돼요. 못 올려놓게 되면 하방으로 밀려 있어서 추가로 더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8을 사고 싶으면 한 번에 사지 말고 밑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할로 좀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현금 부분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죠. 일봉에서 다행인 거는 지하권으로는 안 빠졌어요. 우리가 보통 241선 기준으로 제가 지상자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여기가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돼요. 그래서 지상지하권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지하권으로 한번 빠지게 되면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지하권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내일부터 꽤 중요하겠죠. 지수 밀리면서 다시 밀리면 다시 바닥와요. 이걸 각오하고 봐야 되고. SNU도 상당히 끼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예전에 앞에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 있어서 저 이거 매집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순간 잘 뛸 수 있겠구나 봤는데 왜 매집봉이냐면 이유가 좀 간단한데 자, 월봉에서 누군가가 주가를 매집을 한다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데 사서 여기서 팔겠죠. 최소한 이런 데 사서 여기서 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 친구가 누군가는 여기서 단단하게 이 주식을 사고 있구나. 개인들 물량 뺏는 거죠.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밀린 거. 이거는 SNU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낙폭과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싼 종목들이 많다고 그랬죠. 제가 아는 몇몇 자동차 관련주들은 PBR이 0.2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싼 거예요, 주가가. 그만큼 지수가 폭락해서 그린 건데, 그런 거는 쌀 때 사놓으면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이제 5일선 돌려놨는데, 앞으로 이전 주선 깨지 않거나, 내일 같은 날도 특히 5일선 안 깨고 나가기 시작하면, 한두 번 정도는 급반등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좀 되기도 합니다. 대명에너지는 이제 신규 상장주라 저는 사실은 신규 상장주는 좀 무서워하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어디로 뛸지를 몰라요. 어디로? 이승훈님 어서 오세요. 어디로 뛸지를 몰라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주봉에서는 추세가 안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간단해요. 그냥 전저점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전저점 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전 바닥들이죠. 이런 자리를 추가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뛰면 어디까지 뛰냐? 딱 일단 20에서까지는 갈 수 있죠.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짧게 잡을 때 18,000원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항상 신규 상장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 그러는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식이 있고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아직 이 주가의 방향이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나 스캘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데 좀 약간 중기적으로나 아니면 빠르게 당황하면 괜찮지만 좀 길게 보기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주식이.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좀 피하는 편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쉬워요. 주식을 여기다 대고 너무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여기다 대고 막 알려드렸죠. 매물대 그려놓고 막 볼린저 밴드 그려놓고 막 구름대는 하지 마요. 머리만 아파. 그냥 이전 저점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이전 저점. 아주 간단한 문제고. 자, 대성파인텍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로 예전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하고 이제 경쟁할 때만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만 앞서면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만큼 태양광 관련주로 연결이 잘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SDA나 이런 거 좀 밀려 있죠. 시장이 급락하면서 절대 깨지 않을 자리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야, 이거 찍고 나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깨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바닥권 형성이 돼 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시장이 폭락했을 때만큼의 저점인 1,4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한번 매수, 그러니까 이 근처가 오면 매수할 만한 거죠. 그죠?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고 1,44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고 시총으로 대장주가 제가 OCI라고 그랬죠. 이제 일봉에서 이런 복잡한 거 보지 말고 월봉을 보면 돼요.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이쁘죠. 잘 살아나 있어요. 아직은 괜찮고 앞으로도 이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는데 단지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이번 달 종가상.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상 이 위에서 끝나주면 역시 OCI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조를 갖고 있어요. 추세가 좋아요. 아직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OCI는 크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단지 이제 22선 좀 높긴 한데
역시나 월봉 기준으로 추세가 이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단, 이 시켜서 깨면 그때는 대응하셔야 돼요. 자, 하나솔루션도 시장 무너진 거에 비하면 거의 반응이 없는데 제가 선 하나 걸었죠. 모든 친구들은, 모든 종목들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리스크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5개월 선이 35,500원인데 이런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 그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어차피 35,500원도 안 깼고,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선 위에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20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봉에서 또 한 번 목표가가 20개월 선이거든요. 요걸 뚫어줘야, 20개월 선을 뚫어줘야 여길 가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가 47,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4만원대를 딱 뚫는 순간, 그러니까 47,000원은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15% 20%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 누리플렉스도 다행히 태양을 갈려준 건데 이 친구도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이게 이때가 우리나라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거든요. 야, 이 변곡점까지 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낙폭과대 맞아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 심하게 밀려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지수가 폭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아직은 자리를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도 당연히 이전 저점 기준을 봐야 되겠죠. 이제는. 자, 일봉에서 역시나 지수 급락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5일선까지는 살짝 눌러주면 좋고, 이런 자리를 깨지 않으면 역시 누리플렉스도 태양광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보셔야 돼요.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자, 윌링스죠. 박성훈님 고맙습니다. 자, 윌링스를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도 사실 예전에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있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알려드렸죠. 금방 알려드렸듯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이런 자리들, 아까 알려드렸던 여기, 요 매물대, 뭐 지지선이 돼야 되거든요. 요렇게 들어간 부분, 그죠? 이 현상을 좀 보게 되면, 이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자리가 여기가 되죠. 가격이 9,300원. 이거 저 깨버렸어요. 깨면 안 돼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전 저점 안 깨야 되고, 일봉에서 윌링스도 태양광 관련해서 이슈가 좀 좋긴 한데, 이 친구 회사가 저번에 무슨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지하로 떨어졌어. 주식은 지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하로 한번 떨어지면 엄청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데,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바닥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9,9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상, 특히나 가깝게는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순간 태양광 이슈를 이렇게 빵 때려요. 막 25%밖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LS 일렉트릭 이제 전기 관련주기도 하고 태양광 관련주기도 한데, 이 친구는 진짜 한 개도 안 밀렸어요. 시장 그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도 안 밀렸고, 아마 이번 시장 무너질 때 LS 일렉트릭 들고 계신 분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자, 전혀 5개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단지 좀 강력한 저항선인데, 제가 아까 저항선 알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저항선으로 봤을 때 제가 60개월선, 가장 강력한 저항선 중에 하나가 60개월선이고 또 하나가 20개월선인데, 이게 동시에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난 강력한 저항선인데, 그게 바로 LS 일렉트릭이에요. 못 뚫고 있죠. 요걸 뚫어줘야 더 가는 거예요. 단, 조정이 들어왔을 때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이 근처에서 매수하면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땐 5주선 깨면 안 돼. 가깝게는. 단기로 들어가면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60주선까지 힘겹게 갔다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사기는 그래도 차근차근 잘 올라가. 다른 태양광 관련주처럼 막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일단 5선 깨지 않는 자리, 월봉에서 봤을 땐 좀 길게 봤을 때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5개월선이 왔다 짚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신규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돼요.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 잘 아시죠? 이제 멤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도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목표가 찍고 떨어지고 조정받고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5개선 안 깨져. 근데 왔다는 갔어요. 이렇게 왔다 갔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다음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10%, 오늘 16%니까 한 16% 수익을 이틀 만에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내일 또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지만, 밀려도 어쨌거나 시노펙스도 5개월선 같은 자리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이쁘게 유지해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흐름은 전체로 지금 나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신재생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자리, 우리가 살 자리를 줬을 때는 반드시 관심 갖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